자, 오늘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물밑 개헌 공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간에 끝으로는 개헌이라는 것이 산발적으로 박병석이나 정세균, 김무성 이런 세력들이 말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김할배도 포함되죠. 그리고는 또 사라집니다. 6월 1일 날 개헌 공청회를 하겠다고 국회의장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명 21은 우리 당의 당력을 동원해서 6월 1일 개헌 공청회를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헌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으로 봤을 때요. 지금 국회의 여야 의석 분포를 면밀히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더불어거수기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쳐서 또 더불어거수기당에서 탈당한 여권 무소속까지 합치면 180명쯤 됩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사실상 가세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 한 185표 이상은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표도 이탈이 없을 수 있어요. 이재명 세력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 지금은 나름 조직화도 하고 세력화도 하지만은 과연 그 개헌에 대해서 앞장서서 티가 나게 반대를 할 수 있을까? 어차피 개헌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세력은 물밑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서 8월달 이전에 성부를 봐야 지금 자기 대선에서 개헌한 헌법과 법률로 바꾼 이 권력 구조 개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원 집정부제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개헌 의석인 200석에 근접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도 그냥 총대를 메고 나서지는 않고 좀 조심할 뿐이지 상황만 형성이 되면 언제든 개헌 찬성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거는 아주 순식간에 여야의 물밑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바벨탑 같은 탑이 개헌 탑이 하나 벌써 서 있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 개헌이 물밑 작업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작업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청와대와 더불어거수기당의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과 더불어거수기당의 싸움, 이게 과연 서로 대립하는 거냐? 아니면 청와대가 개헌을 앞에 세워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청와대가 개헌을 앞장서서 끌고 가면 아마 코너에 몰린 문이 결국 개헌으로 자기 살 길을 찾는다라고 되면서 급속하게 야권에서 개헌에 동참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결국은 당이 총대를 맬 거고 그때 당은 문의 앞잡이 격인 너무 표시가 나는 홍영표 같은 체제보다는 오히려 문하고 거리를 두고 사안별로 대립하고 당이 독립적으로 끌고 가겠다 앞으로 전국을 이렇게 말하는 송영길이 개헌을 하기에는 더 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의 지금 최근 이 행보들이 매우 의아스럽다라는 부분, 문가리가 엊그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였던 유력 대권 주자니까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윤을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니까 그냥 이 방치해서 무력화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론들이 해석을 하지만 실제 보도하지 않는 이면에는 윤이 청와대의 어떤 핸들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 사실상 청와대에 지금 등을 진 후보고 윤은 청와대와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후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윤의 지지율은 점차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지금 1대1 대결에서도 윤석열 오늘 아침에 보면 40.2, 이재명 37.4로 평평하게 나오고 다자 대결에서도 쿠키뉴스 한길리서치에서 26.2 윤, 24.4 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가리는 윤을 매우 다양한 용도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문 입장에서는 윤이 지금 야당을 누르는 효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 야당의 입장이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윤이 만약에 처음부터 없었다면 야당이 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영입하려고 시도도 했을 거고 기존의 야당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도 지금보다는 좀 높았을 거고 그래서 야당이 일정하게 4.7 보궐선거에 지금 자생적으로 힘을 이렇게 발휘해서 뭔가 이 대선까지 가는 힘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윤의 존재가 지금 작년부터 쭉 야당을 짓누르면서 윤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올 듯 말 듯 이렇게 입장을 모호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윤이 보이고 있는 저런 태도는 전략적 모성이라는 그런 용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애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의 존재로 인해서 야당이 그야말로 지금 윤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야당의 기성 후보들 다 시원찮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더욱 시원찮아 보이는 효과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한 두어 달 더 간다 칩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윤이 대선 출마나 정치할 뜻이 없다. 내가 언제 내 입으로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기당했다고 하겠습니까? 놀아났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윤은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자기가 정치 참여하겠다, 대선 가겠다라고 말한 바가 없이 김영석 만나고 그리고 이철우 만나고 그리고 자기 세상을 알고 싶어서 식당에서 그 전문가들 만나서 두어 번 대담했고 기자들이 전화 와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이야기 한 서너 번 이야기했을 뿐이다. 내가 개인으로서 그런 거 못하느냐. 책은 내가 언제 낸다고 했냐. 내 반대했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인들이 낸 걸 내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서 언제 내가 나간다고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조용히 야인으로 살아가겠다. 변호사나 하면서 살겠다고 뒤로 빠졌을 때요. 윤은 어떠한 그 책임, 예를 들어서 당신 지금 정권에 붙어서 야당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오랫동안 짓누르며 난도질을 해버리는 효과를 했다. 당신 앞잡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황교안에게 그런 책임을 아무도 안 물었던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황교안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저자 저거 된다. 그런데 저자를 미는 배경이 수상하다. 저런 그 보수 야당의 당 대표 되려면 저거 대선 후보 되는 것만큼 돈을 써야 될 건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저런데 갑자기 뛰쳐나와 거의 될 거라고 지금 확정되는 과정이 매우 수상하다. 그래서 남은 1년 동안에 제대로 야당을 몰고 가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완전히 말아먹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할배 등장했을 때 저 사람은 견몬자고 이원 집정부제 하는데 신경이 팔려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대선이 1년도 안 남는 시간까지 1년 이상을 당대표를 하게 된다면 저것도 또 황교안처럼 킬링타임 하면서 야당을 답도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거다. 그래서 죽도 밥도 아닌 정체성 혼란이 야당에 큰 문제로 작용할 거다라고 수없이 짚었어요. 지금 딱 보세요. 저보고 온갖 이야기 욕 다 했지 않습니까? 저보고 무슨 왜 황교안 비판하냐고 숱한 욕을 했어요. 또 저보고 김종인이 비판한다고 같이 방송하던 사람도 안 나오고 지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김종인이와 황교안의 행태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를 했고 도대체 누구 사주를 받고 야당을 저렇게 망치는 쪽에 물론 4.7 보궐선거 이겼지만은 지는 게 목표인데 우연히 이긴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 이기게 만든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내려놓고 또 그 당에 대해서 조언도 하면서 원로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또 당이 어려울 때 또 돕고 하면 될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이제 나간 날 오후부터 요 당을 향해서 욕을 하고 같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울 정도의 정치 공작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윤이 지금부터 한 두어 달 뒤에 7월 달쯤에 안 나온다고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야권의 폭탄이 터져서 이제 야권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이재명이 월등하게 앞서가고 야당 후보들은 빌빌 길 때 저쪽에서 개헌을 던지면 그때는 야당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순식간에 합의해서 나갈 수 있죠. 아마 절반 정도는 당장이라도 개헌 합의에 나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무성 세력이 공연히 마포에 포럼 열고 사무실 열고 저러겠습니까? 그래서 김무성과 김종인은 개헌하는 게 목적이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들은 그냥 툭 치는 뿐이지 사실상으로 개헌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그래서 윤도 빨리 망가지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일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순식간에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간의 문의 레임덕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정치적 레임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수다. 경제적 레임덕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